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할 수도 없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혹시나 제 이야기 보내도 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겠죠. 믿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남자를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 다니던데 저는 공부만 하면서 학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제 나름대로 남자에 대한 욕구, 불만이 쌓였는지 이상하게 대학교 시절부터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남자를 엄청 밝히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다른 남자에게도 사랑받고 싶어서 꼬리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여우짓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알던 남자애들과도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20살이 되면서 유독 더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남자를 만나면 바로 관계까지 연결되는 게 좋아서 항상 남자한테 여지를 줬던 것 같아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거나 방 잡고 술을 좀 더 마시자거나 대놓고 같이 있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해프게 행동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마다 행복하고 기분도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 생활을 접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래가 얼얼해질 때까지 남자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했고 남자도 바꿔가면서 정말 미련 없이 잘 놀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마 지금까지 저랑 했던 남자들 숫자만 세더라도 3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시골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다른 직장에서도 그 봉사활동하는 팀이 와서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 남자 중에서 왠지 모르게 눈이 가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의 그 남자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에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남자 여자가 섞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몸매도 되고 미모도 빠지지는 않는 편이라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에게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면서 친해졌다가 그날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고 속전속결로 2차까지 갔답니다. 근데 그 남자도 저처럼 상당히 밝히는 남자였고 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남자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며 저희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되고 결혼식도 남들보다 좀 빨리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지금은 혼자 서울에서 원룸을 얻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 10년 차가 조금 지나서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게 됐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인사 발령이라 받아들였지만 날이 갈수록 남자가 그리워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기야 남편이 있을 때도 남편은 나만큼 밝히는 사람이라서 항상 저희는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나눴는데 남편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번씩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해외 발령이 났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가 중학생이라 일찍 집에 오니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남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간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시어머님한테 부탁을 하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주말에만 아이를 돌봐주면서 저는 자유롭게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핑계 대기도 좋은 것이 시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딸이 다니는 학교 바로 앞이라 딸 입장에서도 학교 가기 엄청 편리했고 시어머니 집도 아파트라서 딸이 공부할 방도 따로 내어줬기 때문에 조건은 좋았습니다.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니까 시어머니도 전혀 불만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기는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근무를 하니까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친구들은 제가 유부녀이고 남편이 해외 근무라는 걸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나이트를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돌싱 행세를 했고 정말 제 욕구를 마음껏 충족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서 모르는 여자라도 만남을 제안하면 10중 8구는 제안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남편도 그러리라 믿어요. 해외에서 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욕구가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워낙 밝히다 보니 밥은 먹지 않아도 관계는 해야 할 정도로 하루도 그냥 넘기기가 힘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길 가던 사람 아무나 겁탈하는 것처럼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남편도 해외 근무를 하지만 멀지 않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2달마다 한 번은 집에 옵니다만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저였기에 이렇게 따로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에는 시어머니가 키워줬는데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부터는 입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저랑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키우기 힘들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딸이 없을 때는 마음 놓고 연애도 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둔 엄마라 왠지 자유가 구속되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의 욕정은 매일 불타오르고 어찌할 방도가 없어 혼자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봤지만 특별한 유약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딸이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엄마 중에 저랑도 사이가 괜찮은 아줌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있는데 예전에 운동도 많이 했고 몸도 좋은 데다가 기가 막히는 병강쇠라는 소문이 도는 남자가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남자를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과일 가게였는데 그 가게에 자주 가면서 인사도 하고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뒀습니다. 언젠가 밥 한 번 먹자고 말하려고 간을 보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주말이라서 날씨도 좋고 해서 딸과 같이 아침을 먹고 뒷산에 운동하러 갔는데 글쎄 그 과일 가게 남자가 철봉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깨가 떡 벌어진 몸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맨눈으로 봐도 힘께나 쓰게 생긴 남자처럼 보여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운동도 이것저것 1시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딸과 같이 갔기에 대놓고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맞춰서 저도 운동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고 과일도 자주 사러 가면서 동시에 운동까지 같이 하면서 타이밍을 노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도 연말까지 휴가를 무조건 다 쓰도록 권해서 억지로 며칠 동안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청소도 할 겸 집안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아파트 아래를 보았더니 그때 마침 그 남자가 운동복 차림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틀림없이 뒷산에 가는 것 같아 저도 바로 화장도 하지 않고 그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에 오르면서 그 남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온갖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지갑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평일이고 아침 식사 직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려서 한 번 만나면서 살해하는 방식으로 해보기로 마음먹고 뒷산으로 올라갔죠. 이 정도 이유는 있어야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지갑에 제 휴대폰 번호도 적어놓고 뒷산에 올라갔더니 저의 예상은 딱 맞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는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간단한 운동만 5분 정도 하고 그 남자가 주로 운동하는 역기 아래쪽에 제 지갑을 놓고 집으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등산로를 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30분 정도 걸리지만 내려올 때 지름길인 산속으로 내려오면 5분 정도면 집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길래 지갑을 분실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지만 그때 때마침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그 남자분이 저보고 알려주면 가져다 준다고 어디에 사느냐고 묻길래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 저녁에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고 저녁 약속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바빠지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그 남자가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갔죠. 키나 속옷도 제법 예쁜 걸로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이 속옷에 많은 자극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횟집에 도착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갑을 건네받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아주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안주가 좋아 술도 한잔했습니다. 남자를 꼬시는데 술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술을 빠르게 마시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자도 술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소주 3병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볼수록 그 남자가 멋있어지고 저의 아랫도리는 벌써 축축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아저씨가 참 마음에 든다. 오늘 아저씨 만난다고 긴장돼서 속옷도 예쁜 걸 입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얼굴을 붉히면서 무슨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숭을 떨면서 아저씨처럼 멋있는 사람 만나는데 이 정도 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저씨가 제 속옷 볼 생각 없으면 그냥 됐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얼버무리며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냥 키스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그대로 응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계산하고 가게를 나와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 선체로 진한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아랫도리가 제 아랫도리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제 속옷 보러 가실 거냐고 물었고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고 밝히지만 그 남자분 정말 병강세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보다도 더 강하고 이 세상 어느 남자보다도 강력하고 정말 세상 사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텔 가기 전부터 아랫도리가 질펀해 있었는데 정말 그날은 온천수가 펑펑 터지듯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하늘이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서 가장 명기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아래를 가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엄청나게 자주 만납니다. 회사에서 잠깐 볼일 보러 나오는 시간을 이용하는데 그 남자와 전 너무나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 만나다 보니 이젠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남자는 있어야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저의 모든 걸 다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남자와 함께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세상 사는 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이 사연의 주인공인 이웃사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무슨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모르는 어른이라도 같은 동네에 살면 꼬박 인사를 하곤 했는데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 없이 옆집에 사는 걸 뻔히 알아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솔직히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딱히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곤 하잖아요. 제 옆집에 사는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아주 이상한 일을 겪게 되면서 꼭 한번 사람들한테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좀 특이한 이웃사촌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는데 조금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옆집에는 부부가 살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고 부부 싸움을 하는 그런 이웃입니다. 밤에도 우당탕거리며 싸우기도 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가 온 동네에 다 들릴 정도입니다. 그날도 한밤중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한밤중에 뭘 저렇게 싸우냐면서 짜증나는 마음에 화장실이나 갔다 와서 다시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부부는 부부 싸움을 할 때 그들만의 규칙 아닌 규칙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통에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었고 저는 살그머니 일어나서는 길게 심호흡을 하고서 옆집 창문에 다가서서 조심스럽게 집 안을 훔쳐봤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부부는 항상 나체인 상태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게 더 재미있는 건지 아니면 항상 집안에서 편하게 생활한다고 저런 상태로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태초의 모습으로 싸우는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괜히 더 재미있고 웃기더라고요. 여자는 창가 쪽을 바라보며
서 있고 남자는 창문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 제 눈에 여자 모습이 보였는데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치 야구 경기를 보듯이 감탄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괜히 제가 심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관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언가를 몰래 지켜보면서 그걸 즐기는 건 사실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더구나 저희는 이웃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보이는 아름다운 몸매를 보면서 한창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저렇게 지지고 볶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통은 조금만 싸우다가 집안에 불이 꺼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부부싸움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았고 남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모습도 보이고 급기야 여자가 남자의 뺨을 때리고는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심하게 싸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녀를 보니 왜 그렇게 야릇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더군요. 다른 때라면 너무 시끄럽다면서 가서 이야기라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지라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계속 몰래 훔쳐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이나 방 안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저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아내고 일어나서 형광등을 껐고 그 짧은 순간 여자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자의 나이가 이제 불혹을 넘었다고 들었는데 나이답지 않게 20대 같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나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타고난 것일 수도 있겠죠. 저도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타고난 근육질이 아니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평소에 운동도 안 하는 제 친구 놈이 훨씬 더 어깨도 벌어지고 멋있어 보입니다. 타고나는 건 이길 수가 없나 봅니다. 방 안에 불이 꺼진 이후로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조금 전 창으로 제대로 봤던 그 옆집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마침내 이불 속에서 저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늦은 아침. 바짝 말라붙은 휴지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것 좀 봤다고 어젯밤에 이렇게나 호들갑을 떨었나 싶으니까 괜히 부끄럽고 슬픈 기분이 들더라고요. 간단히 아침 욕이라도 해결할 요량으로 집을 나서며 지난밤에 그 난리를 피우던 옆집 문 앞에 서서 기웃거렸습니다. 누구냐고, 여기서 뭐하고 있냐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늦은 아침 바짝 말라붙은 휴지를 보며 구멍가게에서 구름 과자며 이것저것 사서 집으로 가다가 다시 옆집 대문 앞에서 안을 기웃거리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지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었지만 한동안 서성이다 보니 원피스 차림의 여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문 위로 얼굴을 빼꼼히 빼서는 여자의 얼굴을 먼저 쳐다본 저는 아마도 간밤에 펑펑 울었던 탓에 퉁퉁 부어있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왜 오늘은 집에서 옷을 다 입고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을 서성이며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던 저 여자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그런 저를 말없이 쳐다보고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 어젯밤에 있었던 일 괜찮은가 싶어서 좀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여자의 얼굴이 붉게 물들면서 굳어졌습니다. 간밤에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좀 안 싸우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난 섞인 말투로 근데 왜 싸울 때 옷을 안 입고 싸우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자기 모습을 봤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옆집이라서 그런지 창문만 넘어도 그 모습이 다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살짝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여자는 저를 잡아 끌며 갑자기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저를 거실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에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민망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여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한지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앉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제 아저씨랑은 왜 그렇게 싸운 거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는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욕을 하고 있었고 한참을 그렇게 욕만 하다가 저보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비록 백수의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는 게 적지 않게 부담이 돼서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여자에게 되물었고 여자는 대답 대신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능숙한 솜씨로 병을 따서는 그대로 벌컥벌컥 마시더니 저에게도 권했고 저 역시 병 주둥이를 입에 대고 시원하게 들이켜 마셨습니다. 빈속에 소주 한 모금은 목구멍을 넘어가며 뱃속이 따뜻해지고 눈가가 순간 충혈이 되며 머리가 띵해진 저는 다시 여자에게 소주병을 넘겼습니다. 소주병을 받아든 여자는 남은 소주를 물 마시듯 마시고 한 병을 더 꺼내었습니다. 여자는 급하게 소주를 반이나 더 마시고 제게 병을 넘겼고 저는 마지못해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여자는 빈속에 마신 소주 때문에 온몸으로 취기가 오르는지 눈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냉장고로 가서 안주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제 앞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저씨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그 인간 그러고 나가면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올 거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아마 그년한테 갔을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여자와 제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고 비스듬히 무릎을 꿇어 앉았던 여자는 다리가 저린지 한쪽 다리를 들어올리며 가슴 쪽으로 당겨 앉아 자신의 속살을 내보였습니다. 아침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갑자기 제 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해서 손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이미 그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채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나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저한테 건강하다면서 귀엽다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뭔가에 한 대 크게 맞은 것처럼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술이나 한 병 더 마시지 않겠냐며 요한했지만 취기가 올라서인지 비틀거리고 있었고 저는 일어나서 그녀의 허리를 잡고 부축했지만 여자는 제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주 편한 자세로 고쳐 앉았고 그 때문인지 옷이 들려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비록 술에 취했었지만 여자는 그런 저를 모를 일 없었고 자신의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황급히 다리를 풀었고 원피스를 잡아내리며 다리를 모으고 어쩍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미 상당량을 마신 터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려는지 일어나려던 찰나에 그만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가 앉아있는 쪽으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괜찮냐고 그녀를 부축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그녀가 손바닥을 짚은 곳이 다름 아니라 저의 소중한 부위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저의 소중한 곳이 조금 반응이 온 상태였는데 그런 모습을 들킨 것 같아서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자들은 참 이상하다며 이 상황에서도 흥분이 되냐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여자의 얼굴이 술 때문인지 아니면 흥분해서 그런지 붉게 물들었고 그 숨결은 매우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여자는 무릎 위에 손을 살짝 얹은 채 제 얼굴을 살피듯이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막상 차려놓은 밥상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왠지 주눅이 든 것처럼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눈동자를 고정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언가 결심했는지 순간 일어나더니 바로 문을 닫고 제 앞으로 와서 팔을 뻗어 저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더니 숨어서 지켜보던 자기 모습은 좀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그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갑작스럽게 일을 치르게 됐는데 두 사람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대낮부터 한바탕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이 끝나고 어느새 젖은 수건을 저에게 건네는 여자는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누워있는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게 어떻냐는 말을 했고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머리만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서 머리 위로 강하게 쏟아지는 햇빛을 쳐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더 그녀는 남편과 싸울 때마다 저를 불렀고 그때마다 저는 그녀와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그녀와 어떤 사이로 지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결혼해서 남편도 있는 여자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는 그녀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가까운 이웃, 사촌의 모습으로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건 힘들어하는 그녀를 달래주기 위함이지 절대 바람을 피운다거나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서로를 달래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너무 두서없이 쓴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긴 하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전을 잘하고 군대도 운전병으로 다녀왔는데 기회가 좋아서 수행기사로 일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일 생활이 재미도 있고 안정적이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돌이켜보니 십수년째 여러 대기업 회장님들을 수행기사로 일하기도 했고 여러 높은 분들을 수행기사로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랑 잘 맞는 일인 것 같거든요. 회장님을 직접 제가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쪽에서는 조금 젊은 편이라 주로 회장님보다는 그분들의 가족, 이쪽 용어로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 회장님의 직계 가족을 수행하거나 회장님과 만날 손님들을 모시는 일이 많습니다. 확실히 회장님을 모시기에는 제가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들 따님이나 사모님을 모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곳을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집으로 다시 태우고 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죠. 보통 자식들은 학교나 학원을 태우고 다녔고 사모님들은 마트나 백화점에 장을 보러 다니시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장바구니나 물건을 들어드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최소 10곳은 넘는 곳에서 수행기사 일을 했는데 진상도 있었고 의외로 제게 잘해주고 마음에 남는 추억까지 만들어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사모님은 직업 이상으로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일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구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회장님 아내분의 수행기사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결혼을 좀 여러 번 하셨는데 첫 번째 부인과는 아이가 없었고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들은 전부 성인이 되어 집에 나갔었고 늦은 나이에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해서 그 저택에 회장과 사모님 단둘만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으니까 말이 좋아 사모님이지. 저랑 나이 차이도 딱 1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에 다른 사모님들보다는 말도 통하고 훨씬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툭 까놓고 말하면 밖에서 보면 그냥 친구잖아요. 회장님 나이도 70이 넘어서 제대로 힘이나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30살 차이 나는 어린 여자를 아내로 맞을 만큼 상호는 기품이 있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무슨 미인대회 출신이라는데 저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어서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제가 지금까지 직접 실물로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었다고만 기억합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까만 중단발 머리의 피부는 정말 투명할 정도로 하얗고 성형수술은 하지 않은 듯한 동양미인스러운 이목구비가 오히려 요즘에 흔하지 않은 미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영이나 필라테스를 즐겨하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20대 못지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일에는 영 소질이 없는지 장 보러 가는 걸 본 적이 없고 매일 운동하러 다니는 곳에 태워주거나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가는 일이 스케줄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운전기사 면접을 회장님과 직접 봤었는데 다른 건 다 편하게 일하라고 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만약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증거를 잡아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섭섭하지 않게 부족한 보너스를 주겠다는 말까지 하길래 이게 무슨 국정원 요원이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감 같은 것이었죠. 회장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긴 갔습니다.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도 젊고 예쁜 아내와 함께 산다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께 지내보니 사모님은 정말 사생활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운동 갔다가 끝나면 회장님에게 전화해서 보고하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회장에게 전화하면서 오후에 쇼핑하러 다니는 정도의 단순한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회장은 수시로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인지 누구랑 있는지 물어보고 어떨 때는 제가 옆에 있는지 전화를 바꿔서 확인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중증 의처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모든 것을 가진 그녀가 예쁜 방 안에 있는 불쌍한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모님이어도 혼자 마음 놓고 한 시간이라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회장에게 월급을 받는 단순한 운전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괜히 관여했다가 이쪽 바닥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저는 이제 이 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가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뒷자리에서 회장과 전화통화를 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대충 회장은 왜 자기 전화 빨리 안 받고 뭐하고 있었는지 꼬치꼬치 묻고 있었는데 그날 사모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지 회장에게 짜증을 내며 반항을 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전화통화를 듣고 있었는데 사모가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고 집어던지더니 얼굴을 무릎에 쳐박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여자가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울고 있으니 더 예뻐 보이기도 했고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 보여서 하얀 어깨를 안아주고 싶기도 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선을 넘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올려줬어요. 우는 소리 들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울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러자 그녀가 저를 쳐다보더니 기사님 이런 건 대체 어디서 배우셨어요? 젊었을 때 여자 많이 꼬셔보셨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애도가 아니었는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다고 황급하게 사과를 했고 사모는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는지 괜찮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늘은 집에 갈 기분이 도저히 아니니까 자기랑 드라이브를 가자고 양평 쪽으로 차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차를 돌렸어요. 가다가 예쁜 카페가 나와서 커피 마시며 잠깐 쉬어가기로 했고 저는 그 사이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제가 옆에 꼭 붙어 있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으면 빨리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의심하는 회장도 보통 정신머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랑 결혼한 배우자인데 참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나이를 곱게 먹어야지 싶기도 했어요. 사모와 커피를 마시고 한참을 더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모가 길가에 차를 잠시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해가 지는 중이었고 저는 슬슬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모가 운전석에 있는 제게 자기 옆으로 건너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요. 저는 그래도 되나 싶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뒷문을 열고 사모의 옆에 제가 옆자리에 앉자 사모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는 잠시 후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모습도 참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그녀의 얼굴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깼는지 눈을 뜨고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김 기사는 왜 안 자? 안 졸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사모 옆이라서 너무 긴장되었고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그대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사모가 눈을 감고 제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저도 분위기에 취해서 뒤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주었어요. 그녀는 뭔가에 억눌려 있던 사람처럼 많은 것들을 쏟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맞추던 그녀가 제게서 떨어지더니 큰 의미 없어. 그냥 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동안 사모에게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감정이 폭발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를 힘껏 안았습니다. 살짝 당황하던 그녀도 금세 저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뒷자리에서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의 우울했던 기분도 조금은 나아졌는지 다시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도 평소와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라면 그녀가 우울하거나 힘들 때면 언제든지 저를 뒷자리로 불렀고 저희는 그곳에서 그녀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친구 같은 존재였지만 저를 굉장히 귀여운 사람처럼 대하는 게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녀를 계속 안고 있으면 저도 한편으로는 참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디서 뭘 하는지 그때보다 조금은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통 사모님과 이런 해프닝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라서 한번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정말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러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서울 쪽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서울에 머물러야 됐는데 취업 준비생인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서울 사는 친구놈한테 연락해서 일주일만 신세 좀 져도 되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는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어서 일단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면 괜히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여자친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 투룸이라 크게 상관없다면서요. 저는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고 친구는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연락을 줬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괜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곧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역에 도착했고 친구가 마중 나와 친구 따라 집으로 갔어요.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지?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미안은 무슨, 나도 맨날 너네 집 가서 밥 얻어먹고 그랬는데, 며칠 지내는 게 뭐 어렵다고. 언제든 얘기해. 고맙다. 여자친구분한테 괜히 미안해서. 괜찮아. 우리 여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서울 온 김에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여기 맛집 많아. 이 형이 쏜다. 간만에 만나는 친구랑 집에 짐을 가져다 놓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부럽더라고요. 여친은 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랑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꽃 한 송이랑 조각 케이크, 그리고 바디로션을 사서 갔어요. 친구 여친한테 괜히 미안해서 선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여친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승혁이 친구 김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으신다던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지내다 가세요. 네, 감사해요. 이거 별건 아닌데 받으세요. 어머,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꼭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 기분 좋네요. 내가 저번에 꽃다발 큰 걸로 사줬잖아. 한 3개월 됐나? 여자들은 꽃 한 송이라도 자주 받는 걸 좋아한다고 잘 기억해도 많이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 여친도 굉장히 성격이 좋았고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풀어줘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방에 들어가서 바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친구랑 친구 여친은 같이 출근을 했고 저도 면접 준비를 마치고 면접을 보러 출발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면접 보느라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잠이 들었다가 뒤척이는데 팔에 뭔가가 걸려서 눈을 떠보니 아니 친구 여친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친구가 이 모습을 봤다간 무슨 오해를 할지도 모르니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기, 음... 친구 여친은 뒤척이면서 제 품속으로 파고들더라고요. 저기 수련 씨, 음, 어머, 미안해요, 하준 씨. 오빠인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네요. 괜찮습니다. 승혁이는요? 오빠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우리 오빠 오면 족발 먹을래요? 네, 좋아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오빠 오기 전에 저는 먼저 좀 씻고 나와야겠어요. 운동하고 와서 땀 많이 흘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아, 씻으시게요? 네, 그럼 저는 방에 좀 있다가 나갈게요. 네, 제가 족발 주문할게요. 혹시 오면 좀 받아주세요. 네, 제가 받을게요. 친구 여친은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방에서 마음을 진정 좀 시키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다행히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왔어? 족발 시켰는데 잘 맞춰왔네. 안 그래도 배 겁나 고프다. 수련이는? 수련 씨? 씻는다고 하던데? 아, 나는 밥 먹고 씻어야겠다. 힘들다, 힘들어. 고생했다. 족발도 왔나 보다. 때마침 족발이 도착했고, 저는 족발을 받아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 족발 빨리 왔네요. 친구 여친은 나시의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머리에 수건을 감싸고 앉았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빨리 먹자. 배고프다. 족발을 먹으면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랑 소주를 꺼내서 같이 마셨습니다. 요즘 매일 취업 준비하느라 술을 안 마셨었는데 얼마 만에 마시는 술인지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술을 마시며 족발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하준아, 우리가 너가 부탁해서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있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도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 혹시 어느 정도 비용 지불하는 거면 얘기해줘. 내가 준비해서 줄게. 안 그래도 나도 너무 오래 신세 져서 미안했거든. 아니, 돈은 괜찮아. 편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부탁? 실은 우리 커플이 다른 커플들이랑은 좀 달라. 서로 뭔가 굉장히 다양하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만 괜찮으면 우리 셋이서 해볼래? 그게 무슨
야, 이 자식아, 너 취했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여자친구 옆에 두고 뭐 하는 거야? 하준 씨, 우리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랑 제가 취향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하준 씨만 괜찮으면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친구 여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장난 그만해요. 장난 아니야, 새끼야. 너는 완전 땡크 아니야? 솔직히 남자들 이런 로망 한 번쯤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이런 기회 흔치 않다, 진짜. 아니, 그래도 이건 좀. 하준 씨, 잘 생각해봐요.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술이 취했고, 아까 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친구 여친을 생각해보면, 저야 물론 하고 싶죠. 마음이 그렇긴 해도 그게 쉽나요, 어디? 고민에 빠져 있는 순간, 친구랑 친구 여친이 갑자기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다가 친구 여친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끼어들으라는 듯이요. 자기 눈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를 옆으로 밀고 친구 여친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진짜 이게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얘네가 왜 이런 걸 즐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정말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보냈어요. 가끔 친구가 일을 가고 집에 둘이 있는 날이면 둘이서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에 갈 날이 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빠져 앞으로도 이런 걸 원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밤을 우리는 정말 밤새 뜨겁게 보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걸 두 사람도 많이 아쉬워 하더라고요. 이제 면접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합격하면 서울 가서 지낼 텐데 친구 커플이랑 다시 한번 이런 걸 기대해 봐도 될까요? 벌써부터 그 좋았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온다. 강 여사였다. 홍 사장님, 이번 라운딩 함께 하실 거죠? 라면 나에게 물었고 이번에도 김 사장, 황 사장 등이 같이 참석할 거라서 함께 주말에 라운딩을 뛰자는 전화였다. 난 물론 좋다고 했고 주말에 보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실 난 오래전부터 강 여사에게 관심이 많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라운딩을 뛰기로 한 김 사장, 황 사장 또한 강 여사를 흠모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강 여사는 정말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고급미가 철철 넘치며 여성스러운 중년미까지 있어서 강 여사는 내 또래 중년 남자라면 누구나가 관심 가질 여자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한 번의 이혼으로 10년 넘게 계속 솔로로 지내고 있으니 강 여사 옆에는 남편도 없겠다. 누구나가 강 여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고 그 기회는 나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다. 언제부턴가 강 여사는 우리들과 어울렸다. 골프 라운딩을 뛰러 갈 때면 김 사장, 황 사장 등과 함께하는 남자들만의 칙칙한 라운딩이었다면 어느새부턴가 아름다운 강 여사가 우리 모임에 끼기 시작한 것이다. 강 여사를 처음 알게 된 것. 주식 모임에서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강 여사는 나에게 좋은 주식이 있다며 알선해주는 그런 여자였다. 처음에는 저 여자가 주식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 것이란 생각도 들었고 그냥 미모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와 이 모임에서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강 여사가 나에게 빚팀한 주식은 나날이 성장하고 언제나 이득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나 또한 강 여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상승했으니 말이다. 난 어느새부턴가
강 여사에게 빠져들었고 강 여사가 하는 말이면 다 믿게 되었으며 강 여사와 함께하는 주말이 좋았다. 그게 비록 나와 강 여사 단둘만의 시간이 아니라 김 사장, 황 사장 등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일지라도 강 여사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 나이에 설레었다. 드디어 주말이 찾아왔고 우리는 자주 가는 컨트리 클럽에서 만났다. 먼저 온 김 사장이 강 여사에게 골프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강 여사 뒤에 찰싹 붙어서 스윙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데 참 가짠게 보인다. 누가 누굴 알려주는지. 나보다 한참 못 미치는 골프 실력을 갖고 있는 김 사장이 강 여사를 알려준다는 게 참 못마땅했다. 보아하니 이걸 핑계로 강 여사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었나 본데 내가 여기 온 이상 강 여사 옆에 김 사장의 자리는 더 이상 없으리라 생각한 나다. 드디어 뒤늦게 황 사장까지 모두 도착했고 우리는 클럽을 돌며 라운딩을 뛰었다. 내가 먼저 힘차게 스윙을 날리니 강 여사가 홍 사장님 나이스샷 이라며 예쁘게 소리쳐준다. 기분이 흐뭇하다. 보아하니 뒤에는 강 여사보다 젊은 캐디들도 뒤따라오고 있었지만 내 눈엔 오직 강 여사만 보일 뿐이었다. 내가 앞서 나가자 김 사장과 황 사장은 승부욕이라도 생긴 건지 나를 따라잡겠다는 신보였지만 그들의 실력으로 내 실력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언제나 멋진 샷을 선보이는 나에게 강 여사는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골프만 치러 오면 강 여사는 더욱더 내 옆에 찰싹 붙어서 홍 사장님 실력이 너무나 대단하다며 한 수 배우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의 질세라 김 사장과 황 사장도 의욕을 불태워보지만 실력이 따라야 되는 게 골프인데 옷만 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어느덧 게임이 끝났고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모두들 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 각자 몰고 온 차로 이동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 갑자기 강 여사가 차에서 다시 내리더니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것이다. 그에 놀라 김 사장, 황 사장 나까지 합세하여 강 여사 차에 문제가 있나 보려고 하는데 강 여사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면서 지금 보험사 불렀으니 걱정 말라며 먼저들 가시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서로가 아니라며 같이 있겠다고 했는데 강 여사가 그때 하는 말이 그럼 김 사장님과 황 사장님은 아까 일 있다고 바쁘시다고 한 것 같은데 홍 사장님과 같이 있겠다고 했다. 그래서 난 강 여사와 단둘이 있기에 당첨이 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김 사장과 황 사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떠났고 나를 보며 참 부럽다는 눈빛을 보내며 사라졌다.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강 여사는 내 차 조수석에 앉았고 나보고 어쩜 그렇게 골프를 잘 치시냐며 연신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자기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골프만은 잘 안 되던데 그렇게 골프공이 쏙 들어가는 거 보고 솔직히 반할 뻔했다는 말을 한다. 나도 그래서 강 여사 정도면 잘 치는 거라며 나중에 더 자세히 자세며 스킬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강 여사가 정말이냐며 단둘이 만나서 그렇게 배우면 자기도 홍 사장님처럼 실력이 늘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이러다 홍 사장님 덕분에 실력 많이 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새 강 여사랑 나랑 말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뭔 일이 일어날 듯 했는데 그때 갑자기 강 여사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 보험사 긴급 서비스 직원이라며 지금 차 앞인데 어디 가셨냐는 전화였다. 강 여사는 놀라서 바로 옆에 있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고 보험사 직원은 강 여사에게 시동이 아예 안 걸리냐고 하니까 강 여사가 그렇다면서 어떡하냐고 하자 일단은 공업사에 맡기는 게 좋겠다면서 레카를 불러서 견인을 해간단다. 난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고 강 여사를 조수석에 태우고 함께 이동했다. 그렇게 강 여사와
난 서울로 출발했고 내 차 옆자리에 타면서 강 여사가 하는 말이 홍 사장님은 기사 왜 안 쓰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운전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말하니 그마저도 멋있다면서 어쩜 그렇게 운전을 잘하냐고 하면서 안정감이 드는 드라이버라며 또 칭찬을 하는 거다. 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단둘이 이렇게 있으니 더욱더 좋았다. 강 여사의 향수 냄새가 차 안에서 은은히 퍼지기 시작한다. 강 여사의 향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때 강 여사가 우리 아까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같이 꽃등심 드시자며 자기가 잘 아는 집이 있다고 하는 거다. 나는 그래서 그러자며 강 여사가 안내한 대로 내비게이션을 켰고 그렇게 우리는 꽃등심 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꽃등심 집이었는데 그곳 사장은 강 여사를 잘 아는 듯 싶었고 VIP룸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거기에 나란히 앉아서 꽃등심을 시켰고 강 여사가 어차피 여기서는 대리 불러도 되지 않냐며 홍 사장님과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거다. 난 솔직히 그때 놀랐다. 와인과 어울리는 외모의 소유자인 강 여사가 소주를 마시자고 나한테 제안하는 게 뭔가 더 매력적이었다고 해야 할까? 암튼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좋다며 같이 소주를 마시기로 했다. 꽃등심과 함께 마신 소주는 어느새 한 병, 두 병, 세 병째다. 강 여사는 점점 취기가 오른 듯 전보다 더 잘 웃고 나에게 더 대담하게 질문을 한다. 홍 사장님은 얼굴도 미남이고 능력도 좋으신데 왜 애인을 안 만드냐는 거다. 난 당연히 가정이 있는 CEO지만 내 주위만 보더라도 간혹 애인을 따로 둔 CEO들이 몇 있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강 여사는 나에게 말을 한 거고 애인이 필요하다면 홍 사장님 옆에 자기는 어떠냐고 말하는데 나도 물론 좋다고 말하니 강 여사가 정말이냐며 마주보고 앉은 앞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 옆자리로 와서 찰싹부터 앉는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애인이면 이렇게 앉는 게 더 좋지 않겠냐며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나에게 소주잔을 내밀며 홍 사장님 한 잔 더 받으란다. 나는 잔을 들었고 나 또한 강 여사 잔에 소주를 따라주었고 우리는 러브샷을 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낮술 같은 느낌이다. 어느새 나 또한 취기가 바짝 올랐고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대리를 불러야 할 것 같았다. 가게 주인의 도움으로 대리를 불렀고 대리가 도착하자 내 차 뒷좌석에서 강 여사와 난 나란히 앉았다. 우린 둘 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대리기사만 믿고 이동했고 얼마 뒤 다 도착한 듯. 그때 희미하게 대리기사가 나를 보며 다 도착했다고 했지만 난 뒷좌석에서 강 여사와 꼭 붙은 채 그러자 또 얼마 뒤 누군가 차 뒷문을 열고서 소리치듯 말한다. 여보 집 다 왔으니까 어서 내리라는 거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와이프다. 집 다 왔으니까 내리라고 내 말 안 들려 이 양반아. 와이프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강 여사와 나를 째려보면서 당장 폭발할 기세로 나를 노려보고 있다. 빨리 안 내려 이 양반아. 그때 강 여사도 놀라서 깨어났고 강 여사와 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고 있으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저 여자 대체 누구냐는 거다. 그때 난 아차 싶었다. 술김에 대리기사에게 버릇처럼 집 주소를 안내했고 뭣도 모르고 같이 차에 탄 강 여사는 나랑 우리 집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강 여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로 차에서 내렸는데 아내가 그럼 강 여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어딜 도망가냐며 너 누구냐고 소리소리를 치는 거다. 넌 누구야? 그러자 조신한 강 여사가 왜 그러시냐며 그냥 사업 파트너라고 말하자
집사람은 사업 파트너면 사업할 때만 만날 거지. 왜 남의 남편 뒷좌석에 붙어 있냐며. 너 오늘 잘 만났다면서 머리끄댕이를 더 세게 잡는데. 강 여사는 아프다고 소리치고 난 어찌할 줄 몰라서 중간에 껴서 말리고 있으니 와이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 여사 머리끄댕이를 더 세게 잡아당긴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그 뒤 강 여사는 울면서 바로 택시 타고 사라졌고 나는 아내에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따져 물으니 그럼 남편이 집 앞에서 바람핀 걸 목격했는데 참고 넘어가냐며 쏘리쏘리 치는데 난 그냥 차만 타고 여기 온 것뿐이라니까. 와이프는 웃기지 말라며 그 여자 행색 보니 딱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 같던데. 라고 하는데 순간 난 뜨끔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나 와이프에게 더 이상 당할 도리가 없었고 난 한 발 물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뒤 어떻게든 강 여사에게 괜찮냐고 사과라도 해야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강 여사를 만나는데 강 여사는 내 앞에서 눈물을 살짝 보이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한다. 그래서 난 당황하여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 왜 잘 된 거냐고 말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홍 사장님을 만나겠다는 거다. 그 말은 즉슨 어차피 우리 집에서 강 여사를 나와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로 알고 있으니 그냥 이참에 불륜이나 저지르자는 말이었다. 그런 쿨한 강 여사와 난 그렇게 몇 차례 더 집사람 몰래 만나던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강 여사가 소리 소문 없이 잠적했다. 핸드폰도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나에게 좋은 투자를 알려주겠다던 강 여사가 내게 수십억을 투자하라고 해서 난 강 여사를 믿고 선뜻 투자를 했는데 바보처럼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때 김 사장과 황 사장한테도 전화가 온다. 강 여사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서 그 여자만 믿고 자기네들도 선뜻 투자했다며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어쩐지 나한테 너무 잘 들이댄다 싶었는데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줄 착각했던 내가 참 바보스럽게 다가온다. 하지만 누굴 탓하랴. 그런 강 여사를 믿은 내가 잘못이고 그런 강 여사와 노란한 내 잘못이지.